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정부가 콜로라도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남서부 지역에 단수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다음 달 콜로라도 강에서 공급받는 수도 간 보수 공사를 위해서 남가주 일부 지역에 강력한 절수 정책이 시행된다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인 디아블로 캐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개학이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 광복절을 맞아 타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여 만에 경축식이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곳 남가주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은 글렌데일이라고 꼽혔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리콜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소환 선거를 위한 주민 서명이 4만 6천여 개 모자랐습니다. 헐리우드 지역에서 폭행 강도 후 도주하던 한 용의자를 업주가 끝까지 쫓아가서 몸싸움한 끝에 경찰에까지 인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놀스리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총과 도끼로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해 최소 12대의 차량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와 아리조나 등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한인 포함 업주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이 압수수색할 당시 자신의 여권 3개도 압수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앞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를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산, 유럽산 전기자동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호용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법원의 첫 가처분 신문을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엔젤스는 오타니 선수의 6이닝 2실점 호투에도 2대6으로 시애틀에 패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1부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탁월한 스피드와 수비 능력을 선보인 김민재를 향해서 감독은 마치 괴물 같았다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앞으로 15일 보름간 잔디 물주기가 아예 금지됩니다. 지금은 주 2회 8분 이내, 그리고 또 시간도 오전 8시 이전, 오후 4시 이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일부 지역은 앞으로 15일 동안 잔디밭 야외 물주기가 금지됩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 강에서 남가주로 물을 공급하는
36마일 길이의 수도관에서 일부 누수가 발견돼 오는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같이 강력한 절수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벌리힐즈, 버뱅크, 글렌데일, 롱비치, 파사디나, 샌퍼난도, 토렌스 지역 이 기간에 잔디 물주기, 야외에서 물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약 400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9월 5일부터 오후 이 스프링클러 스위치 꺼놓을 것, 새로운 파종은 9월 20일 이후에 심을 것, 잔디밭 물주기, 잔디밭 사용 최소화할 것, 가능하면 샤워를 5분 이내로 끝낼 것,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지 말 것, 이런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성명에서 누수는 올 초 발견됐고 수리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수리에 들어간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수도관을 사용하려면 지금 긴급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주민들의 이해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토마토 농가가 인플레이션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에 농업연수 공급량도 줄어서 토마토 재배 비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 경매 가격은 톤당 10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토마토 소스와 토마토 케첩 등의 관련 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가격과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더 크게 올라서 토마토의 농가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토마토 가격이 오르면서 토마토 소스와 케첩 등의 가격이 대표적으로 오른 것 가운데 토마토 소스 가격은 전년보다 17% 올랐고 케첩은 현재 23%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서부 일대를 덮친 가뭄으로 콜로라도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서남부 2개 주와 멕시코 북부에 대한 단수 조치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드호 수위는 훨씬 더 낮아졌고 연방정부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멕시코에 대한 내년의 물 할당량을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도시 주민과 농장주들은 오늘 발표될 정부의 수위 발표를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드호의 수위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22년째 이어지는 가뭄과 강물 남용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강 뉴욕의 주정부들은 미드호 수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 15%의 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캐밀러 교수는 어느 정도 물 공급을 줄이는 것은 상당 기간 불가피하다며 가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득이 물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상황이 더 악화하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인 디아블로 캐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법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초안은 2024년 11월 2일과 2025년 8월 26일에 운영이 끝나는 원전 2기를 각각 2029년 10월과 2030년 10월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5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시 평가해서 2035년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생산되는 에너지가 예상보다 강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서 원전의 가동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초안은 캘리포니아 등의 서부 지역을 강타한 빈번한 폭염과 가뭄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으면서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전력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가 새로운 청정에너지와 저장 시스템의 설치가 지연돼서 에너지를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명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이달 말까지 통과해서 9월에는 서명이 돼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잠시 전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팍스로비드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휴가 중인 바이든 여사는 향후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역에서 격리되어 머물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뒤 같은 달 27일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며칠 뒤 재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일 2차례 음성 판정 뒤에 격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이동해 오늘 오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상 밀접 접촉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일간 실내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 요직 관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4차례나 모두 접종했지만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자의 CEO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주말과 월요일인 어제까지 3일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13일 토요일부터 어제 15일까지 3일간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망자는 3일 동안 26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LA의 누적 확진자 수는 336만 1,061명이며 누적 사망자 숫자는 32,9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현재 LA 카운티 지역 전체에서 일일 코로나 테스트 양성 판정 비율은 10.1%로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일일 양성 판정 비율이 실제 숫자보다 훨씬 적게 집계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코로나 감염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보다 더 많다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원숭이 두창 발병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캘리포니아 대학 등 LA 카운티 내 대부분 학교들이 개학한 가운데 교내의 원숭이 두창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가족에게 모두가 옷을 입고 거리를 유지하는 학교에서는 원숭이 두창 전파 위험성이 낮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해도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에서 최소 2건의 어린이 감염 사례가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어 부모들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피부 접촉뿐 아니라 옷, 수건 등과 같은 물건을 통해서도 원숭이 두창은 퍼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발표한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는 어제까지 901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올해 들어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한 남성이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50세 이상과 기저질환 보유자의 경우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다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며 감염 시 증상은 열과 두통, 그리고 구토를 포함한 플루 증세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한편 드물게는 1% 미만의 환자에서 뇌염이나 수막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1, 2도가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일부 지역에 약간의 구름이 늘어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8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2도, 70도, 해안 지역은 74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0도, 낮 최고 기온 8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정의 종각에서는 우정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절이었기 때문입니다.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의 우정의 상징, 우정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졌고, 우정의 종각 보존위원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이승우 LA 평통회장, LA 총영사관 이현석 공공외교영사 등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사물놀이패 단원들이 어제 우정의 종각에서 특별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아서 타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2년여 만에 대면으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일 LA 한국교육원에서 LA 한인회가 주도하고 백야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의 협조로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은 존리 LA시 의원, 김영환 LA 총영사 등을 비롯해 LA 평통 등 한인단체들과 애국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경축식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배 미국 서남지부 지회 광복회장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벌였던 침략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역사 속에서 깊이 새겨진 민족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국의 과거 침략과 수탈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받아들여 존리 LA시 의원은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에 힘쓴 선조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But it's important that we come togeth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oday, and to remember the people that were a part of that independence and what that means to all of us.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을 통해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순국 세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숭고한 희생까지 감내하신 순국 선열들과 그 후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LA 한인회는 우리가 비록 당시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승우 LA 평통회장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족 정신의 회복은 일제에 직접 피해를 당한 민족 구성원의 명예회복과 권리를 찾아주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LA 총영사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었는데 대면으로 직접 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도산팀의 공연이 이어진 후 만세 삼창으로 경축식을 마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가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LA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안수산 선생을 유광자로 선정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창호 선생 일가에서는 이혜련 여사와 아들 안필립 선생에 이어서 네 번째 포상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의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과 미국은 거의 70년간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영내와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증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희생과 우정이라는 공동의 역사를 통해 강화된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계속 협력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급진적인 사법개혁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두 번째 리콜 운동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리콜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 56만 6,867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했었는데 무효 서명이 대거 발견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사법제도 개혁을 기치로 지난 2020년 11월 선거에서 제키 레이시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검사장을 역임했던 게스콘 현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와 갱단원 등의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그리고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까지 파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LA 다저스 구장, 이 다저 스테디움과 LA 다운타운 유니언역을 연결하는 곤돌라, 리프트 형태의 공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 회사가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다저스 구장 곤돌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LA 에어리얼 레피드 트랜짓 이 회사에 따르면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리졸브 측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조감도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감도는 건설 계획안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올 가을 안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총 1억 2,5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다저스 공중 케이블카 시스템은 환경 평가 보고서 심사 및 여타 건설 계획안 심사 등의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안이 승인되면 오는 2025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유니언역에서 다저 스테디움까지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이나타운 하늘 위를 관통하게 됩니다. 차이나타운 지역 주민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의 혼잡을 부추길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렌데일이 남가주에서 임대용 거주 유닛 렌트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임대용 거주 유닛 렌트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의 저지시티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보스턴, 팔로알토, 글렌데일, 산타모니카 순이었습니다. 탑5 도시에 LA 카운티 도시 두 군데가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샌디에고는 9위, 뉴포트 비치가 10위, LA가 12위, 샌프란시스코가 13위로 랭크됐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규모 임대용 유닛 렌트비를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남가주에서 가장 렌트비가 높은 지역으로 기록된 글렌데일의 경우 월 렌트비 평균이 4,472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6%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글렌데일은 LA 다운타운과 가까우면서도 범죄율이 낮고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몰려 렌트비가 높다고 업계는 지적했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치안 면에서 상당히 좋고요. 그랜데의 버뱅, 패사디나 비슷한데요. 특히 그랜데 같은 경우는 알미니언들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렌트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운타운 인근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글렌데일에 많이들 찾고 계시죠. 지난 10여 년 새 글렌데일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헐리고 럭저리 아파트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높은 렌트비를 감당 못해 이 지역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글렌데일은 렌트 컨트롤이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비가 7% 이상 인상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2유닛 이하의 건물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산타모니카의 경우 테크업으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평균 월 렌트비가 4,35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뀐 것도 렌트비를 치솟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요즘은 셀러들이 주택은 처분하되 주택 구입은 나중으로 미루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급한 분들은 팔고서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는데 많은 그 어려움은 없으니까 가격만 그 적당하면은 잘 팔리거든요. 팔고서 렌트로 많이 갑니다. 주로 아파트만 렌트보다 주택 렌트를 많이를 해요. 렌트 수요가 폭발하면서 타운과 가까운 선호 지역은 렌트 경쟁이 뜨겁습니다. 패사디네라든지 버뱅크라든지 라크레센터라든지 이런 지역도 덩달아 같이 그 렌트를 많이 찾고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은 가주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만료된 것과 때를 같이 렌트비가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이 패닉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로레나이트 지역 한 마켓에서 아시안 남성을 상대로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용의자 체포됐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 알렉스 비에노에바 국장과 세리프국 주요 범죄반 스티븐 루이스 캡틴은 용의자를 검거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1살 디모리 와츠로 랭캐스터 지역 주택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해 무장 강도 중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와츠가 당시 카제킹 혐의에 대해서 가석방된 상태였으며 다른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5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된 상태입니다. 공범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9일 로레나이츠 지역의 99 렌치 마켓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무기를 소지한 용의자 2명이 아시안 남성을 공격한 뒤 롤렉스 시계를 강탈해 도주했는데 이 시계는 시가 6만 달러짜리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도 자주 타깃이 되는 증오범죄가 올해도 이곳 LA에서 증가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사상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LAPD에 보고된 증오범죄가 596건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던 가운데 올해는 이것을 뛰어넘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349건으로 이것은 2021년도 상반기 때보다 16.7% 많고 2020년 같은 기간의 집계치 2배 이상입니다. 올해 5월에는 78건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월간 건수로는 사상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분야율 증가와 함께 FBI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놀스리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0여 대의 차량이 큰 피해를 당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TLA 등에 따르면 놀스리치 대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2대 이상의 차량이 벤달리즘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차량은 창문 또는 천장 유리창이 깨졌고 차량 내부에 뒀던 물건들도 일부 도난됐습니다. 일부 차량은 용의자들이 차 위로 올라가 발로 선루프까지 깨고 지붕을 차는 등 차들을 아예 박살을 내놨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거주 중으로 벤달리즘 피해를 당한 한 주민은 주차장으로 가봤더니 내 차를 보고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범죄 피해가 마지막이 아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커뮤니티 내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CCTV는 3명의 용의자가 찍혔는데 이 중 1명은 총으로 무장했고 또 다른 1명은 도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찰에 피해 사례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방송은 이번 벤달리즘 범죄가 남가주 전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매시 앤 그랩 범죄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비싼 물건의 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물건 도난 이외에도 차량을 부수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범죄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 스매시 앤 그랩 방식의 범죄 피해가 있었고, 이제는 물건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차를 부시는 이런 범죄 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4명의 일당이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기에는 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한인, 경숙 에르난데스와 피터 그리핀, 유홍탄, 그리고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추가 용의자 1명까지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 업소 소유와 운영, 그리고 범죄 공모와 공가를 위한 타주 해외여행 또는 운송, 돈 세탁, 모기지 기관의 허위 진술, 전신환 사기까지 기소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국 소속 경찰이자 전직 변호사 출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치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5개의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로 고객을 모아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령 회사를 통한 불법적인 재정 관리와 돈 세탁을 통한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이 유죄가 확정되면 전신환 사기와 모기지 기관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최대 30년형, 돈 세탁에 대해서는 최대 10년형, 공가를 위한 타주 해외여행 또는 운송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 2분기 매출 1조 4,100억 원, 영업이익 2,113억 원, 단기 순손실 915억 원을 기록해 5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으로 발표를 했네요. 여객사업 매출은 지난해 비해서 국제선 459%, 국내선 59% 증가해 5,043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화물 수요를 사전 확보하고 공급 최적화를 위한 운항 스케줄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여객 수요가 견조한 노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자 한국일보는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한인사회의 대부 홍명기 전 이사장 1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지난해 8월에 타계한 고인은 사업자이자 봉사자, 교육자, 정치문화의 후원자로서 한인 1세들에게는 봉사의 롤모델이었고 2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어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주 사회를 넘어 모국을 위한 나눔에도 앞장서서 미주 한상의 대부로 불리며 기부와 나눔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 이사장이 타계하자 한인사회는 깊은 애도를 표했고 고인이 업적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뜨거운 추모 물결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고인의 생일인 6월 21일 홍명기의 날로 제정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이어서 생일을 기리는 두 번째 한인이 됐습니다. 고인이 미주 한인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기부사업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홍명기 이사장 1주기를 맞아서 추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자 한국일보가 홍명기 전 이사장의 1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4.29 폭동으로 도산 정신을 깨우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안주했던 홍명기 이사장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1992년 4월 29일 LA 폭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홍 이사장은 4.29 폭동 소식을 보고 듣고 그동안 비겁하게 뒤에서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싶었다며 이를 계기로 역량이 허락되면 한인사회로 나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000,000를 들여 재단을 만들었고 이 밝은 미래 재단을 통해서 기부의 삶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고흥명기 사장은 미주 한인들의 영원한 롤모델로 성공한 사업가일 뿐만이 아니라 기부,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환원을 몸소 실행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보다 자세한 내용 오늘 한국일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워싱턴 DC에서 큰일을 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서명 즉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유럽산 전기자동차 모두 보조금 받지 못하게 됩니다. YTN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북미 지역, 즉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차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는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은 폐지됩니다.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의 시행으로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들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아이오닉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EV6가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정적인 리즈 체니 의원의 중간선거 당내 경선 패배를 기정사실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1월 6일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니 의원은 투기 활동과 한 개인에 몰두하느라 지역구, 즉 와이오밍주 관련 사안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면서 체니 의원은 역전승을 거둘 것 같지 않다고도 단언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상당수가 반 트럼프 활동을 이어온 체니 의원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다가 당내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에서도 쫓겨난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의사당 폭동 사건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하나였으며 민주당이 주도한 폭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2명의 공화당 의원 중 1명이자 이 특위의 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이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2연승이 중단됐던 다저스 이제 다시 또 연승 행진을 갈까요? 네,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워커 뷰러가 시즌 아웃돼서 다저스로서는 조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워낙 선수층이 튼튼해서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워커 뷰러가 팔 수술로 일단 시즌 아웃됐다는 소식은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어제 LA 엔젤스는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홈 경기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6이닝 동안 2실점, 삼진 8개를 잡으면서 호투를 했는데 LA 엔젤스잖아요. 네, 시애틀 메리너스에게 2대6으로 패했습니다. 또 LA
시애틀에서는 또 어처구니 없는 수비 실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LA 엔젤스 어제 경기 보신 분들 LA 엔젤스의 수비 실수 정말 초등학생들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시애틀에게 2대6으로 패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전 수비수이기도 한 나폴리의 김민재가 이탈리아 1부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탁월한 스피드와 수비 능력을 선보인 김민재를 향해서 감독은 괴물 같았다라면서 만족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큰 기대 속에 나폴리로 이적한 만큼 김민재는 첫 경기부터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데뷔전의 긴장은 잊은 듯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공세를 연달아 막아내는 모습은 괴물이란 별명 그대로였습니다. 전반 깜짝 드리블로 위협적인 기회도 만들어내는 등 센터백이지만 공격적인 면모도 돋보였습니다. 공중볼 처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김민재는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순간적인 쇄도로 공격을 커트하는 것은 물론 패스 길목을 미리 차단하는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는 공 터치와 패스 횟수도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팀 빌드업의 초석 같은 역할도 맡았습니다. 후반 거친 수비로 경고를 받은 점이 옥에 튀었습니다. 나폴리는 베로나의 5대2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고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im è stato perfetto, mostruoso per forza fisica e per personalità. Ho detto prima che in molte situazioni abbiamo rivisto giocare con noi Koulibaly. 마요르카 이강인의 기술적인 헤더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이강인은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개막전부터 86분을 소화하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